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12.12 군사관할에 비유하면서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을 도는 트랙터 행진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죠. 국민들은 실제로 전남 부안과 경남 진주시 등에서 각자 트랙터를 몰고 행진을 시작했고요. 이 상경이 시작된 이후 21일 정오 무렵에 서울과 경기의 남부 경계에서 GPS가 인민마트에 도착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를 막았고요. 이걸 뚫기 위해 시위대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우산을 안 챙겨줬네 하은이. 아이고. 몇 차에 시부터 12시였나? 한 4시간 정도니까 12시쯤 올 것 같다. 4교시만 하지 오늘. 아니 5교시야. 월요일하고 아, 4교시고. 금요일이 아니지. 근데 끝나고는 그 같은 반 친구, 그 태권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이 타고 나오면 되는데 우산이 같이 쓰고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친구가 반가운 거 없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네. 뭐 많이 온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한비 뭐 약간 이렇게 있기는 했었는데 모자 있으니까. 아니면 이따 내가 애랑 병원 아침에 가면 사람 많아서 좀 피해서 한 11시 12시쯤 가거든? 그때 갈 때 태권도에 우산을 하나 갖다 꽂아놓고 오면은 이제 근데 꼭 얘가 집에를 들렸다가 다시 가거든. 그럼 또 우산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 비 오면은 그냥 바로 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나갈 때 우산을 꽂아 놓고 갔다 오고 저기 뭐야 비 오니까 그냥 바로 가라고 끝나고 보통 전화 오니까. 그래 알았어. 참 그럼 비 오기 전에 병원을 갔다 와야 되네. 한 11시나 10시 반에 갔다 오는 게 비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지? 10시쯤 그냥 갔다 와야겠다. 그래. 알겠어. 약을 해열제를 먹여서 갈까? 아니면 지금 재보니까 38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먹이고 가. 그리고 먹였다고 하면 되지. 아까 몇 도였는데 먹였다고. 어차피 일어나 봐야 되니까. 알겠어. 알았어. 갔다 와. 오랜 대치 끝에 아침에 차벽을 넘어 트랙터가 서울에 진입했습니다. 계엄에 동조했던 자들은 이곳을 막고자 했고 계엄을 막아 나섰던 모든 이들의 이곳을 머무고자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제 서울에 다시 모인 전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의 관계 연결만 확장하고 해야 한다. 그날의 연대가 오늘을 만들었듯이 오늘의 연대가 내일을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오늘 이제 송전 아침에 박형광 기자와 함께 진행할 텐데요. 제가 당연하지만 이따가도 의원들 모셔서 정책을 진행할 회의 중입니다. 자, 근데 박형광 기자님이 국방 전문 기자로 네, 2021년에 저 완산에서 서서 났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제의 진행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고요. 어제 국방을 오랫동안 지지했습니다. 제가 논에서 모셨거든요. 근데 국방 주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전망이고 다뤄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국방이 뭐 정부 난다고 연태도를 언론에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뺏어야 될 곳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졌고 이게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기만이 사회적 문제를 키워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 좀 있었거든요.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다가 미국의 공산국을 들어오게 만드는 루트로 사실 써달라 이런 나왔어요. 예. 그걸로 눈썹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리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한테 돈 썼죠. 대관이랑 그런데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관이 잠시 2명 후 넘는 사람으로 알려져 70km 있는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나 정부 출신만 수사하세요. 예. 국회나 정부 출신들이 알려지다시피 이제 목자가 출신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임 관료들이고 전직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전직 언론들한테 뭐 이렇게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연락처럼 실제로 전직 언론인 임원인 경우에 제가 방에서 고소를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잠시 후 인사를 우회전입니다. 당했었고 인사를 이제 취하를 하려면 제도기 그런 그렇죠. 전직 언론인께서 와서 취하자고 야.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비의 돈을 쓰고 있었던 게 이 과정에서 일본의 흔적을 집었다라고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일대 방향입니다. 주주는 일본계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지분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은 올해 1분기 로비 보고서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뱅크를 지배력을 가진 외국 법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로비 보고서에선 소프트뱅크를 더 이상 소유하거나 300m 지배하지 않는 앞 외국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미국 방향입니다. 기업에서 미국 기업이라는 점 강조해서 미국에서 수월한 로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순수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방에 여론조사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순수 미국 기업 문제도 하나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그러나 사무소 봤더니 이제 방면 일본계 기업이 아니라 의미를 이제 12시 미국한테 방향입니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건 맞는데 예, 이게 이제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을 자기가 이제 또 지배주를 8개나 서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자본적으로는 소프트뱅크가 지배를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기존에 신고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결권이 자기한테 있으니 걱정 마시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를 많이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순수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지 미국이 뭔가 잘해주고 있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국방이 하고 있는 것들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네, 맞습니다. 있어요. 미국이 이제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미국 방지 턱이 정치 전문지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회의 취소 배경을 두고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을 지목했습니다. 오플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폴리티코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나 규제 압박이 미국 정부 내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간 협상으로 가기 전에 뭐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유로 괜히 앞에서 이제 트럼프가 통제하는 전략을 취하긴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세를 가지고 워낙 오플법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 언급이 됐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의 유럽 수준에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불리한 방식으로 불편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언급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방은 오플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네,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오플법이 거의 제정 직전까지 갔다가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플법 논의가 완전 사라졌습니다. 전방에 과속 사실은 방지 제가 턱이 이제 있습니다. 취재하기로는 국방의 로비가 좀 먹혀들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방의 로비가 미국에도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법이 존재한다면 국방이 한정같이 행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오플법의 기본 뼈대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거대한 어떤 전방에 특정 기업이 과속 방지 턱이 이게 있습니다. 취지이기 때문에 국방의 지금 모습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독점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제 유럽에서 활동할 때 거기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정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규제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미국과 유럽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일법을 유럽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강한 전 대통령과 또 윤석열 씨와 굉장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멈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이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시켜야 이따가 이제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거를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데 미국 이거를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다는 지금 계속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플법이 제정이 되면 국방이 지금 뭐 국방 플레이와 예. 함께 연동해서 그렇죠. 어떤 그렇죠. 뭐 이제 회원제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전방에 있고, 과속 또 방지 배달 턱이 있습니다. 앱도 예. 그런 것들이 다 찢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도 자동 가입시켜버리고 어느 하나는 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쿠팡을 해지하고 싶어도 쿠팡 플레이만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는 스포츠 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근데 요거라도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현재로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니까. 네.
쿠팡 해지할 때 보면은 풀에 있는 뭔가를 먼저 해지해야 이걸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막 그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좀 약간 강경한 입장으로 보면 만들어지기가 쉬울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 근데 이게 쿠팡 때문에 이런 것이 30km 됐다고는 신호 위반 아직까지는 과속 볼 수가 단속 없다. 구간입니다. 하지만 로비가 먹혀들었다는 것은 좀 분명히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집단 소송 지금 제기됐죠? 네,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달 16일에서야 이 사실을 미국 증권 당국에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는다라는 그래서 이거 제가 전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미국 법원이 잘 받아줘야 되긴 합니다만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쿠팡한테 한 방 먹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네. 한 방 먹었다라고 하면 한 방 먹으려고 불렀는데 네. 얻은 게 하나 없다라는 지금 상태예요. 그렇죠. 일단 김범석 의장도 나오지 않았고 신임 대표랍시고 이제 외국인을 내보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에 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 실제로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의원들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쿠팡에 대한 이렇게 하고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어제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에서 자신의 임기 중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에 대해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네, 빌린 것이라고 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예, 빌린 것이라고 이게 워낙 말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이라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그렇구나 생각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본인의 부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예, 문제가 된 뒤에야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네. 자, 그런데 이게 대면 조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들이 좀 더 있는데 네. 공천 개입 관련된 얘기도 나왔죠. 네,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개입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부정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네.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지금 녹취된 게 나온 게 너무 있잖아요. 많죠. 예. 김영선 좀 해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너무 근데 이거 분명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물론 이제 뭐 나서서 다 하나하나 다 인정하려고 기대는 할 겁니다만 자기 목소리로 지금 녹취가 돼가지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실 특검이 생긴 건데 그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이렇게까지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이걸 좀 예. 실제로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특검이 기소 방침을 정하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윤 씨를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예, 이게 이제 법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청탁금지법이 훨씬 쉬워서 네, 맞습니다. 다만 형량이 좀 낮고 뇌물수수는 입증이 조금 더 어려워서 형량이 높긴 하지만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합할지 궁금하긴 한데 뇌물수수 쪽으로 게 되면 과연 이제 공소유지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좀 모습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청탁금지법은 이제 아마 국민들의 감정상 이게 좀 너무 낮을 거예요. 근데 뇌물수수는 이거를 받으면 물론 성립이 되긴 하죠. 기소로서 실제로 이제 시간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청탁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뇌물을 받고 실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가 이제 딱 일치가 돼야 그래야지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만 받으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최고 형량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형량의 문제로 치면은 뭐 이거 가지고 형량을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둘이 묶어가지고 함께한 일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이제 걱정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또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피의자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 끌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에 협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영상 한번 볼까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500m 저랑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입니다. 공천을 들어간다. 그거는 굉장히 불현실하다.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느 모습입니다. 대단히 이준석 의원스러운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포인트를 봤는데 네. 일단은 깔끔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미고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m 깔끔하게 10시 하고 나왔고요. 자기 되게 방향입니다. 여유 있는 모습이다를 보여주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무슨 웃는 얼굴로 하면서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괜히 피의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가 부르스럽고 그랬다면은 자기가 사실상 출석 거부라는 뉴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 잠시 그리고 후 거기서 엄청 여유 있는 10시 모습이 방향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준석 의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관계없는 몇 가지를 엮어가지고 네.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 전 대통령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공천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 없는 거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전방에 대표는 과속 제치를 많이 방지턱이 했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서도 김건희 씨를 찾아가 상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500m 이강덕 예비후보를 우회전입니다. 허락하라는 것이 김건희 씨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설이 자기를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겠다. 두 번째, 애초에 당대표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공천에 개입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도 원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어요. 김건희 공천에서. 그런데 그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300m 말도 안 되는 이 우회전입니다. 논리적인 언론을 이끌어내는 척하는 거. 전형적으로 이준석 의원 스타일.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데서 벤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라는 도장을 찍는 건 대표거든요. 네.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법리적으로 후 말을 이렇게 할수 우회전입니다. 있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런 적극적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까지 기소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 몇 가지 간단히만 할 텐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후보 사이가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9일이죠. 관악구에서 진행된 전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인 2호회에 참석해서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우리는을 선창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하나다라고 칭했습니다. 나는 저 러브샷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장은 저걸 되게 많이 해.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거 5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예전에 저기 키스했던 적도 있었죠. 한참 전이긴 합니다.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키스가 잘 있었는데 반 장동혁 전선이 넓혀지고 있다. 전 이번 기자들이나 이야기도 넓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네. 거의 이제 내쫓길 지경에 당한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그리고 사실 그런 좌회전입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가 곧 무너질 거다라는 당내의 어떤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틈새를 노리고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아마 저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하고 충남의 특별자치 그 통합행정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면서 이제 엄청 가속화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홍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충청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대전 충남 통합 특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도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은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충남 아산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뭐 그건 자기들 우려고 뭐 나오는 분들은 나오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지역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 쪽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취재를 해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은 필요하다는 입장. 예. 이게 만약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사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텐데 국민의힘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의제를 던진 문제라 예. 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전 충남 특별자치도가 실제 선거 전에 얼마만큼 가속화돼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선의 주된 변수 중에 하나.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렇죠. 경선은 힘들다 박경광이었습니다. 예, 되게 주저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이 오셨는데요. 각 정부에서 판독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위원 세 분 말씀드릴 텐데요. 정무위 소속의 김현정 의원, 네 반갑습니다. 택시변 김현정입니다. 예, 그리고 판도위 소속의 이용우 의원, 안녕하세요. 국도위 소속의 전영기 의원, 그리고 그리고 가방위 소속의 이혜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네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연석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서서 연석 청문회라는 게 뭐냐? 예전에 연석회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문회가 연석이냐? 근데 이게 독특한 형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국회법 63조에 연석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방과 관련해서 이제 3,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대단히 지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친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에 목적지 출석하지 부근입니다. 않았어요. 네. 안내를 실질적인 이제 종료합니다. 여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적시성이 좀 필요해서 관련된 4개 상임위가 합쳐서 연석회의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제 지난주 준비 과정 거쳐서 오늘 아마도 전반적인 상임위가 다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일정들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고요. 4개 상임위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개보위가 되게 소속돼 있고 또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또 이게 쿠팡의 문제가 쿠팡페이라는 금융 자회사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금융정보는 털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개연성에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